5페이지 보시면 자, 아치 쌓기가 나옵니다. 이 개구부의 쌓기가 되겠죠. 개구부 쪽. 원래 몇 페이지였죠? 85페이지구나. 아치 쌓기. 자, 아치 쌓기는 사실 개구부 상부 부분에 쌓는 것이 아치 쌓기입니다. 자, 개구부가 있을 때 개구부는 창이나 문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개구부라고 합니다. 윈도하고 도어하고. 그럼 개구부 상부를 이런 모양으로 쌓아준 거죠. 벽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쌓는 거, 이것이 아치 쌓기의 개념이 됩니다. 아치 쌓기. 그럼 아치 쌓기는 일반적으로 힘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쌓아준 방식입니다. 아치 쌓기는 보통 인장력, 잡아 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고 합니다.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기 위해서죠. 바꿔주기 위해서 이 아치 쌓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아치 쌓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치 쌓기는 그래서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아치 쌓기는 아치 하부에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겁니다.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않도록 한 구조가 바로 이 아치 쌓기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치 쌓기는 좌우 대칭형으로 쌓아야 됩니다. 쌓을 때 좌우 어깨에서 좌우의 대칭형으로 우리가 쌓아 주셔야 됩니다. 좌우 대칭이 안 맞아떨리면 붕괴가 됩니다. 그것이 아치 쌓기의 기본이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창대 쌓기 나오죠. 자, 창대 쌓기가 바로 이 창문 아랫부분에 쌓는 거죠. 여기에 벽돌을 15도 경사지게 옆세워서 쌓은 겁니다. 이 부분에. 그 사진과 같이 여기 창대 쌓기입니다. 창대 쌓기. 그래서 창대 쌓기는 15도 경사지게 옆세워서 쌓은 겁니다. 옆세워 쌓기 한 것이 창대 쌓기입니다. 옆세워 쌓기 한 겁니다. 이것이 창대 쌓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창대 쌓기. 그래서 이렇게 15도 이렇게 이게 옆세워 쌓는다 했죠. 그래서 이 15도 경사지 빗물이 흘러내려가도록 쌓은 것이 창대 쌓기입니다. 근데 이제 창대 쌓기는 여기 유리가 있을 때 빗물이 들어치기 때문에 흘러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쌓기 중 방수를 가장 요하는 부분입니다. 쌓기 방식 중 방수를 요하는 쌓기입니다. 요하는 쌓기가 바로 이 창대 쌓기 개념이 됩니다. 기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86페이지 개구부 쌓기에서 나오죠. 개구부 쌓기. 요거는 12번은 이 법령 기준입니다. 12번은 이 법령에 이 개구부 쌓기는 조적조는 개구부를 많이 두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에서 제한을 둘 수밖에 없어요. 법에 제한을 안 두면 마음대로 쌓아버리면 건물 어떻게 붕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혹시나 들어갈 걸 대비해서 그 정도 한 번만 1번하고 4번 정도로 한번 봐두세요. 각층의 대림벽으로 구획된 각 벽의 개구 너비합계는 그 벽길이 얼마? 2분의 1 이하로 한다 했죠. 요 조건하고 1번하고 4번 조건, 1번과 4번 요 두 가지만 혹시나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일단 대림벽이란 용어 보시면 대림벽. 자, 대림벽은 직각으로 이웃하는 내력벽을 대림벽이라고 해요. 아니면 다른 말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내력벽 이렇게도 칭합니다. 즉 이웃하는 내력벽 또는 교차하는 내력벽, 이것을 대림벽이라고 칭합니다. 대림벽. 개구부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 벽 길이 2분의 1 이하로 하라. 위에서 벽 길이가 8m였다. 그러면 개구부의 합계는 4m 이하로 하라 이 뜻입니다. 너무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자, 개구부가 많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약해진다는 의미거든요. 조적전은. 그리고 4번 1.8m 넘는 개구부. 자, 여러분들 이 개념은 이겁니다. 개구 폭이 넓게 되면요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개구부를 보강하기 위해서 넣는 가로지르는 보강 부재를 임방이라고 해요. 이것을 임방이라고 하는데 이때 임방에 재료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폭이 1.8m를 넘게 되면 1.8m 넘는 또 넘는 개념이 뭐가 됩니까? 초과의 개념하고 같잖아요. 초과 될 때는 이 개구부 상부를 보강해 주는 부재를 임방이라고 하거든. 가로지르는 부재를 임방이란 용어를 써요. 임방. 우리는 개구부 상부를 가로지르는 이 판을 임하라 하죠. 우리는 임한데 얘는 뭐다? 임방이에요. 임방. 우리도 이 개구부 있잖아요. 맞지? 개구부 가로지르는 임하가 있는데 얘는 뭐다? 임방이에요. 임방. 그런데 임방이 이때 1.8m를 넘을 때는 폭이 넓기 때문에 많이 처지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쓸 수 있는 게 철근 콘크리트로 거의 대부분 그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로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걸로 쓰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현재. 그래서 이겁니다. 철은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젓가락 잡아당겨가 떼보세요. 떼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철근을 잡아당기는 차력사는 못 봤습니다. 철근을 목이나 배에 두고 굽히는 사람 봤어도 맞죠? 젓가락 당겨가 떼는 사람 못 봤죠? 이 좀 알아두시면 돼요. 혹시나 해서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87페이지 임방은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기출이 됐고. 근데 1번 임방은 좌우벽에 20cm 이상 보통 물려주면 된다. 그런데 그 최소 기준 나오죠? 시방서상은 최소가 20cm이고 이론상은 10cm입니다. 최소가 시방서상은 20cm 이상이고요. 최소 기준이 일반 이론상은 최소가 10cm입니다. 구조상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시방사하고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때 개구폭이 1.8m 넘을 땐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로 임방보를 해주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임방은 단순 지지로 임방보는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임방보는 단순 지지로 보는 것은 자 벽돌벽 위잖아요. 개구부가 있을 때, 개구부가 이렇게 있을 때 개구 상부 여기가 벽돌벽이잖아요. 벽돌벽 위에다가 임방을 얹은 거잖아요. 이렇게 얹었어요. 모르타르로 접착했거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철근을 어디에다 고정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르타르는 접착제를 어떻게?
그냥 올려 쌓아놓은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 지지가 아니다. 여기에 지지 개념은 무슨 지지다? 단순 지지다 하는 거예요. 단순 지지로 봅니다. 고정 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있죠? 이 라멘 구조. 라멘 구조의 이 보가 바로 무슨 지지다? 고정 지지잖아요. 얘가 고정단으로 설계되거든. 이거는 고정 지지로 설계됩니다. 왜? 철근이 콘크리트 타서 정착이 됐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지만 조금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철근 콘크리트 인방은 철근을 어디에? 하부, 여기 배건하라. 이게 하부에 배건. 왜 그런가 하면 처지잖아요. 처지면 밑에가 인장력이 작용되겠죠. 그래서 거기 사용을 해주자 이 뜻입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창문틀 세우기가 나옵니다. 13번에 창문틀 세우기. 자, 이 창문틀 세우기는 우리가 이 조적조에서는 기본마다 먼저 세우기가 원칙입니다. 창문틀 세우기는 조적조에서는 원칙은 먼저 세우기 하는 거야. 먼저 세우기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건물들은 있죠. 자, 이런 건물, 철근 콘크리트 건물, 이런 건물 질 때는 창문틀이 나중 세우기로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벽돌집을 지을 때 이겁니다. 문틀을 먼저 세워놓고 옆에 벽돌벽을 벽체를 나중에 쌓아요. 맞죠? 그렇게 공사하는데, 근데 이런 건물들은 뼈대 다 올라가고 나서 창문틀이 나중에 들어오죠. 거의 나중 세우기가 많은데 조적조는 먼저 세우기다. 먼저 세우기를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 자, 벽돌벽체 개념이 나옵니다. 벽돌벽체 14번에. 자, 벽돌벽체에서는 자,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역학상 있는데, 구조상 하중을 지지 전달할 수 있는 벽을 무슨 벽? 내력벽. 그러하지 아니하는 벽을 비내력벽이라고 합니다. 안일비자 쓴 겁니다. 근데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내력벽이 조건이 많죠. 얘는 하중을 지지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제한이 많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3번에 칸막이 벽을 보십시오. 칸막이 벽은 자, 비내력벽이잖아요. 칸막이 벽은 얘는 비내력벽이기 때문에 얘는 하중을 지지하는 벽이 아니기 때문에 두께의 제한만 있는 거예요. 맞죠? 두께의 제한만 있는데, 자, 근데 88페이지 봐요. 내력벽은요, 1번에 2층 벽의 높이 제한이 있죠. 2번에 내력벽 길이 10m 넘을 수 없죠. 맞죠? 법에 제한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 제한을 뒀죠. 80제곱미터 넘을 수 없다. 이하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토합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조로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토합을 받는 부분이 경미할 때는 2.5m 이하일 때마다 벽돌조로 할 수 있는 예외적 조건은 더 낫죠? 4번 한번 알아두세요. 4번이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 그러면 2번하고 3번, 2번 좀 알아두세요. 길이 제한하고. 3번은 한번 언급했고요.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6번에 뭐다? 두께의 제한이 있잖아요. 두께의 제한이 있는 것이고, 제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근데 칸막이 벽은 비내력벽이니까 무슨 제한? 두께의 제한밖에 없잖아요. 두께가 얼마? 9cm 이상으로 하면 되죠? 자, 칸막이 벽은 비내력벽이니까 두께가 얼마 이상? 9cm 이상으로 하면 된다. 그런다. 칸막이 벽의 직상층은 바로 위층을 직상층이라 해요. 무슨 층? 바로 위층, 직상층.
지상층에 조적조 칸막이벽이나 중요 구조물이 설치할 경우 밑줄 거세요. 지상층에 조적조 칸막이벽이나 중요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뭐가 작용된다? 하중이 작용이 되는 경우죠. 하중이 작용이 되면요, 바로 위층에서 하중이 작용되면 칸막이벽을 두껍게 하라 이거예요. 19cm 미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 하중이 작용했을 때 칸막이벽은 두께를 얼마로 하라는 거예요? 19cm 이상으로 하라 이 뜻이 아닙니까? 하중이 작용되면 두껍게 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칸막이벽은 무슨 제한을 두고 있다? 두께의 제한밖에 없다. 그런데 내력벽은 뭐다? 높이 제한도 있고 길이 제한도 있고 둘러싼 바닥 면적 제한도 있고 두께 제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력을 받는 있죠? 4번 토합을 받는 벽은 내력벽 할 수 없는 조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력벽이 조건이 법령 조건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겁니다. 보통은 이거죠. 학생일 때는 저거잖아. 공부할 의무만 있죠. 그런데 학교만 다 나면 좋을 줄 알았지만 갈수록 부담이 더 가죠. 자꾸 짐은 더 지워지잖아.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학생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죠. 계속 공부하고 싶어. 자,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조적지역 구조인 내력벽의 두께 나오죠. 여기에서 12회 때 밑에 표를 한번 언급해서 냈었어요. 12회 때 밑에 표가.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럼 이 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페이지 89페이지에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내력벽 두께 결정 요인들이 거기에서 표에서 딸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건축물의 높이예요.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벽의 두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건축물이 높아질수록 두께는 두꺼워져야 돼요. 만약에 두껍지 않으면 약해 보이죠. 위험해집니다. 사람도 이거잖아요. 그냥 삐쩍 마르게 키 크면 어딘가 안쓰럽고 불안하죠? 맞아요? 강호동 씨하고 이윤석 씨 중에 누가 튼튼하다고 느낍니까? 그거하고 같은 거죠. 어느 정도 키가 되면 두께가 어느 정도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의 길이죠. 벽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벽이 길어진 벽도 두꺼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의 길이는 8m 미만이야 8m 이상이야에 따라 틀려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층별 1층이야 2층이야. 그리고 마지막 표가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이잖아.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 그 표를 보고요 법을 해석해서 이걸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냈어요. 12회 때 요것만 도전했어요. 지문 내가지고. 그 밑에 표 있죠. 밑에 표가 바닥 면적,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이 60m 초가 될 때거든. 60제곱미터 초가 될 때 표고, 위에 표 있죠. 위에 표가 60제곱미터 이하일 때 적용하는 표예요. 틀려진다, 벽 두께가. 자, 기억을 해 두시고, 이것이 내력벽도의 결정 요인은 몇 가지다? 법에서 4가지, 4개. 4가지. 딱 맞잖아요. 다른 거 하나 넣으면 딱 문제가 되는데, 아직도 이걸 못 내? 이건 내야지. 꼭 써놔야지, 내는 거. 죽겠네. 이거 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두께를 결정하는 요인들이에요, 벽 두께. 법적으로. 보시고, 테두리 보는 거의 다 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7번. 벽돌 쌓기 일반적 주의사항. 자, 올해도 여기는 보셔야 됩니다.
올해도 90페이지에 자, 벽돌 쌓기 일반적 주의사항 나오죠? 자, 여기 올해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문을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아마 따가 쓸 겁니다. 또 18회 때부터 내가 여기서 뽑기 신공을 한두 줄씩 따가 쓸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문제야 시켰거든.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종합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문을 한두 줄씩만 빼갔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가지 있어요? 11가지 있죠? 11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표준 시방서 내용이에요. 표준 시방서 내용인데 아닌 것처럼 해놨어요. 그렇게 얘들이 진짜 아닌 것처럼 내네. 이거 표준 시방서 내용이거든. 아닌 것처럼 내네. 이거 표준 시방서 내용인데. 표준 시방서인데 아닌 것처럼 해놨어요. 그냥 쓰라고. 그래서 얘들이 진짜 아닌 것처럼 내네. 진짜. 원래 표준 시방서 내용인데. 자, 그래서 지금 앞전에 뭐 가지고 썼는가 하면 저 가지고 냈습니다. 거기 9번 있죠. 9번 가지고 기출했어요. 9번 가지고. 9번 가지고 냈어요. 써놓으세요. 9번 몇 회? 19회 시험 문제. 블록 3단인데 5단 이렇게 곤쳐서 낸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공부하되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해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7번, 8번이에요. 7번, 8번, 11번 해놓으세요. 7, 8, 11번 해놓으십시오. 자, 연속되는 벽면을 일부를 트이게 하여서 나중 쌓기, 그 부분은 무슨 쌓기? 청단 들여 쌓기로 한다. 자, 청단 들여 쌓기는 이렇게 쌓는 게 청단 들여 쌓기. 이렇게 단 형태로 이런 식으로 쌓는 거. 이것이 청단 들여 쌓기입니다. 청단 들여 쌓기로 하라. 그런데 8번 보세요. 직각으로 오는 벽면을 한 편을 나중에 쌓을 땐 청단 들여쌓기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해놨죠. 켜 걸름 들여쌓기나 이음 보강철물 쓰라고 해놨는데 켜 걸름 들여쌓기는 이렇게 쌓는 거예요. 켜 걸름 들여쌓기는 한 켜씩 걸러서 자, 이 벽돌 벽면에서 이렇게 한 켜씩 걸려서 들여 쌓아. 이게 이렇게 이걸 켜 걸름 들여 쌓기라고 해. 한 켜씩 걸려서. 자, 벽돌이나 블록은 원래 원칙은 한 켜, 두 켜, 세 켜, 네 켜 이렇게 켜로 해야 됩니다. 근데 한 켜씩 걸러서 들여서 쌓다. 이게 얘는 그냥 청단은 단을 내서 이렇게 들여서 쌓는 게 청단 들여서 쌓기고 켜걸름 들여서 쌓기. 그러면 주의할 거 7번은 주의하지. 켜걸름 들여서 쌓기 하면 안 돼요. 뭐만 한다? 청단 들여서 쌓기로만 하라는 거예요. 7번에서는. 그러면 7번은 이거잖아요. 7번은 자, 여기서 이제 벽 쌓을 때 이거 쭉 쌓아나갈 때 여기서 중앙에서 공사 중단할 때 맞죠? 여기서 공사 중단할 때 7번이야 이게. 그리고 8번은 어디? 요 모서리 여기서 할 때 8번 여기. 기억하세요? 8번은 모서리 부분, 7번은 중앙부, 벽의 중앙부. 이해되시죠? 해놓으셔야 돼요. 작년에 7, 8, 9 하라 했거든. 힘들면 7, 8, 9만 하는데 9 가지고 냈잖아요. 3개씩만 찍어주는데 그 3개도 안 하면 어떡해. 11개 중에. 나 같으면 11개 다 하겠다. 나온다는데. 18, 19회 때 계속 답이었어요. 여기서. 뽑기 신공으로 냈어요.
한 줄씩 뽑아내는. 그 다음에 11번 봅니다. 자, 붉은 벽돌은 벽돌 쌓기 하루 전에 충분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물을 뿌려주면 되는데, 근데 뒤에 콘크리트 벽돌 체크하세요. 콘크리트 벽돌이 무슨 벽돌인가 하면 시멘트 벽돌이에요. 콘크리트 벽돌 있죠? 이게 무슨 벽돌? 시멘트 벽돌이에요. 콘크리트 벽돌이. 근데 이제 시방서에서 시멘트 벽돌을 안 쓰고 콘크리트 벽돌이라 쓰기, 앞으로는 콘크리트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쌓기 직전에 물을 죽이지 않는다. 그럼 직전에만 하면 된다 이게. 직전에만. 명심하세요? 직전에. 그 왜 직전에 하지 말라는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멘트가 물을 뿌리면 시멘트가 뭡니까? 녹아서 나와요. 그러면 시멘트가 피부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았으면 여성분들이 팩을 했을 거예요. 시멘트 팩. 맞죠? 시멘트 팩 들어나 봤어요? 못 들어봤죠? 시멘트 굉장히 해로워요. 제가 노가다 뛰면서 했는데요. 전신 먹을 때 되면요, 장갑 벗으면요, 내 손이 아니야. 이상해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사장에서 그날 뿌리가 해요. 특히 이런 특별한 이런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 짓고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그날 그냥 막 뿌리가 해요. 그 막 뿌리가 옮겨가면요, 어떻게? 손 다 벗겨지고 손이 이상해져 있습니다. 장갑 끼고 해야 돼. 봐두시고요. 그래서 그 점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인체에 뭐다? 해롭기 때문이에요. 시멘트가 어디 해롭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쌓기 직전에 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화벽돌은 물죽임 자체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내화벽돌은. 내화벽돌은 이거는 물죽임 안 해요. 물죽임을 안 합니다. 아예 자체를. 내화벽돌은. 내화벽돌은 물죽임 안 해요. 왜냐하면 내화벽돌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제 말아두시고. 자, 보강벽돌 쌓기는 열라했지만 18회 때 지문 2줄만 써주더라고요. 18회 때 이거 낼 줄 알고 열심히 해줬는데 지문 2줄 딱 써주대. 그래서 자, 그 1번에 보강벽돌은 그냥 구멍벽돌에다가 중공벽돌에다 철근 보강해서 콘크리트 모르타를 채워준 겁니다. 크라우트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거기 1번에 벽 종근 나오죠. 벽 행업. 종근은 뭐다? 세로근이고, 수직철근 세로근이고, 세로철근 세로근. 행근이 뭐다? 수평 가로근이죠. 수평철근 가로근. 가로근 수평철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1번만 알아요. 종근 세로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탓을 전에 배건을 해야 돼요. 여기서 콘크리트 탓은 뭐다? 기초 콘크리트입니다. 명심하세요. 여기서 콘크리트는 뭐다? 기초 콘크리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초 콘크리트. 탓을 전에 미리 배건을 하라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5번에 철근의 피복 두께는 몇 cm? 2cm, 20mm 이상으로 하면 돼요. 자, 조적조에서 있죠. 조적조에서 철근 보강의 피복 두께는 기본이 2cm예요. 항상 알아두세요. 조적조에서 철근 보강이 되면 피복 두께는 몇 cm? 2cm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벽돌 쌓기에서 보시면, 자, 거기서 이제 저거 가지고 이제 질문했어요. 3번. 벽돌 1일 쌓기 높이는 얼마? 1.5m 이하로 해야 돼요. 1.5m 체크해야 돼요.
1.5m. 장난치면 이게 1.8m가 됩니다. 9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벽돌 1일 쌓기 높이는 얼마? 1.5m 이하로 해야 된다. 1.5m. 그럼 수치 장난치면 1.8m로 갑니다. 무조건. 아까 1.8m 여기서 했죠? 1.8m 수치 관계된 건 내고 인방이죠? 인방 1.8m를 넘었을 때 철근 콘크리트 인방이나 철골 인방으로 해야 되는 기준이 뭐다? 1.8m예요. 교수들이 아무 수치나 곤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1.5m를 1.8m로 잘 곤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 공동 모듈 콘크리트 축차 충전. 축차 충전은, 자, 4번의 청고 충전하고 축차 충전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청고는 많이 쌓아놓고 한 번에 채워주는 게 청고 충전이고요. 그런데 축차 충전은 2 내지 3단마다 실시해 주는 게 축차 충전입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체크하세요. 모르타르 콘크리트 충전을 벽돌 쌓기 2 내지 3단마다 실시해 주는 게 축차 충전입니다. 축차 충전 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거 5번 체크하세요. 1일 작업 종료 시 종줄눈에 공동 모르타르 콘크리트 충전 높이 벽돌 상단부에서 약 몇 cm? 5cm, 50mm 아래 두라 이거예요. 자, 다른 개념이 아니고 이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구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구멍이 채웠을 때 그럼 철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 채워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단까지 다 채우면 안 되고 밑으로 얼마? 50mm 아래까지. 그러니까 5cm 밑에 요까지만 채워라 이거야. 요까지. 상단까지 채우면 안 된다. 상단까지 채워서는 안 된다. 그거 꼭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청고 충전 방법은 이겁니다. 하루 쌓아놓고 한꺼번에 채우는 게 청고 충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고 충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7번 체크하세요. 자, 공동부 탓을 원칙으로 반복 탓을 하는데 1회 탓을 높이는 얼마? 1.5m예요. 꼭 체크하세요. 1.5m는. 1.5m는 수치는 자주 곤칩니다. 7번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저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청고 충전 방법 공동부의 최소 직경은 80mm 이상이 돼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한꺼번에 채우기 때문에 구멍이 작으면 어떻게 잘 안 들어가요. 충분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고 충전은. 그거 정도만 혹시나 보세요. 그 다음에 벽돌벽체의 균열 원인 있죠. 이거는 다 낸 것 같아요. 다 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번 가지고 시험을 냈었거든.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냈어요. 벽돌벽의 균열 방지 대책에서 있죠. 밑에 93페이지 밑에 하단에 나오죠. 이것만 한번 읽어두세요. 다 낸 것 같아요. 내가 책에 괜히 갖다 놔가지고 이 기본서에 없을 때는 몰래 해줬거든요. 그럴 때는 3번 냈는데 기본서에 갖다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내요. 좀 친 것 같아.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도 뭐 다 낸 것 같고 페이지 98페이지 제2절 블록 구조 봅니다. 블록 구조. 자, 블록 구조 보시면 자, 블록은 자, 거기 블록 구조 종류는 조적식 블록조. 단순하게 블록을 모르타를 이용해서 쌓아 올린 구조가 조적식 블록 구조입니다. 근데 이 조적식 블록 구조의 벽은 자, 내력벽이 됩니다. 두께가 15cm 이상 되면 내력벽 개념이 됩니다. 두께가. 조적식 블록조의 벽은 내력벽입니다. 두께가 얼마 이상이 되면 15cm 이상 되면 내력벽이 됩니다. 그다 써놓으세요. 조적식 블록조의 벽은
두께가 얼마 이상 되면 15cm 이상 되면 내력벽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내력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장막벽. 자, 장막벽은 우리가 이것을 장막벽이라고 했죠. 자, 이런 뼈대가 있는 건물,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구조와 같이 이 뼈대가 있는 건축물에서 벽돌이나 블록 가지고 이렇게 쌓으면 조적벽을 무슨 벽? 장막벽이라고 했죠. 장막벽은 이겁니다. 골조가 있는 건물에 벽돌이나 블록 가지고 나중에 쌓아놓은 벽이에요. 이것을 장막벽이라고 해요. 그럼 쉽게 옛날 아파트 질 때 이러잖아요. 아파트 축조할 때 80년도까지는 이렇게 지었어요. 뼈대를 쭉 짜 올려놓고 나서 철근 콘크리트 뼈대를 짜놓고 나서 벽돌을 지어 올라서 벽 쌓았잖아요. 그때 참 사람이 전부 다 벽돌 지어 올렸죠? 아니, 여기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벽돌 좀 지어 올렸거든.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번씩 안 해봤습니까? 나무로 되니죠? 지게도 아닌 게 이런 거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벽돌 딱 쌓아가지고 딱 올려 올라갔습니다. 저는 거기 비계 사다리를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경사로를 옛날은 나무로 안 해놓고요. 이 철판 구멍 난 거 있죠? 그거 가지고 해놨었습니다. 철판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철판에 구멍 난 거 있죠? 이걸 갖다가 경사로로 해가 있었다니까. 밑에 다 보여. 막 올라가는데. 덜덜덜 이게 또 어떻게 철판이 어떻게? 진동하면 떨죠? 못 보셨는가 보네. 그래서 이거 갖다 기급을 했습니다. 초반에. 근데 막 자주 다니니까 그것도 괜찮대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 조적조에서 그래서 이제 블록 장막벽은 그래서 이거는 비내력벽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벽은 알아두실 것이 비내력벽에 해당이 돼요. 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은 아니에요. 장막벽은 두께와 관계없이 비내력벽에 속합니다. 비내력벽에. 자, 두께와 관계없이 비내력벽에 속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리고 보강블록조 나오죠. 보강블록조는 블록의 공동부에다가 철근을 포강을 해서 그 부분에다가 우리나라의 블록이 BI형 구멍이 3개 난 상공블록이 기본블록이거든.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자, 이 블록을 많이 써요. 이런 형태 블록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근 보강이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기에요. 여기에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럼 블록이 이렇게 또 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어떻게 나중에 채워주는 거예요. 콘크리트, 모타르 같은 거 막 채웁니다. 이것이 보강블록조입니다. 그러면 철근이 보강을 해준 거예요. 이것이 보강블록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99페이지 제일 우측이 보강블록조 있죠? 철근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럼 보강블록조는요, 내력벽 됩니다. 보강블록조의 벽은 두께가 15cm 이상만 되면 돼요. 이때 이 벽은 두께 15cm 이상 되면 내력벽이 되는 거예요. 15cm 이상이 되면 내력벽으로 봐줍니다. 내력벽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 부지 블록조는요, 일반 블록하고 틀린 거예요. 기역자나 디귿자 이런 형태에 생긴 이렇게 일반 블록하고 틀려요. 이건 특수 블록에 이런 형태. 이걸로 어떻게 그 부집을 만들어요? 두께가 두꺼워서 맞아요? 그래서
기역자나 이런 디귿자 형태의 그 부지 볼록입니다. 그럼 두 개, 디귿자 볼록 두 개만 딱 붙이면 그 부집 형태가 되잖아요. 여기 하나 하고 이쪽에 하나 딱 붙이면죠, 그 부집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성질이 안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얘는 빨리빨리 못해요. 그 부집 볼록 조회가 하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갖다 넣으면 척압에서 볼록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부어 넣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성질이 급해서 안 되죠. 빨리빨리 넣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되죠. 보시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볼록의 자재적인 측면이 있죠. 자, 이거는 시방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모르타르인데, 줄눈 모르타르는 이거죠. 접착용 모르타르가 뭐다? 줄눈 모르타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최대 치수가 적은, 모래가 작은 거예요. 2.5mm로 좀 적게 쓰라는 거고. 그런데 사춤 모르타르는 이 안에 채워주는 거니까 사춤이 그라우트야. 사춤은 뭐라 했겠습니까? 빈 공간의 틈새를 갖다 채우는 것을 뭐다? 사춤이라 했잖아. 사춤 모르타르는 좀 굵어도 된다. 최대 지수 5mm까지 가능하다는 게. 그리고 이제 3번과 4번에서 최대 치수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춤 그라우트의 자갈 최대 지수는 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없는 경우는 공동부 최소 4분의 1 이하로 하라. 또한 20m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작게 써라 이거죠. 그런데 볼록 제작에 쓰이는 것은 최대치 볼록 최소 살뚝의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제작에 사용되는 거하고 사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춤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볼록 공동부 최소 폭이 4분의 1 이하로.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이죠. 철근을 중앙에 넣잖아요. 맞죠? 철근을 중앙에 넣기 때문에 좌우 고려해야 되잖아. 중앙에 철근이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굵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얼마? 4분의 1 이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작에 쓰이는 건 이 살두께를 최소 살두께 기준에 3분의 1 이하로 하라는 거고. 2분의 1 되면 너무 두꺼워지죠. 둘이 부딪혀 버리면 모르타르 하나도 시멘트가 없잖아. 그 개념 간략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100페이지 보면 운반 취급 저장에 대해서 이 블록에 대해서 다뤄놨죠. 그래서 이거는 3번만 체크하시고, 자, 블록 적재 높이는 1.6m를 한계래요. 적재는 뭐가 됩니까? 그냥 쌓아놓는 게 적재잖아. 맞죠? 모르타르를 부착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자, 페이지 101페이지 쌓기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십시오. 하루 쌓기 높이는 얼마? 1.5m 이내잖아. 이거 가지고는 두 번 냈어요. 1.8m로 해가지고. 여기 교수들이 아무 수치나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놓으란 것만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그건 두 번 고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봐두실까? 저거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시멘트 나오죠? 2번 시멘트에서 2번. 적재 높이는 뭐다? 13포대를 한계로 합니다. 자, 그리고 우측 준비과정 101페이지 시방서에서는 알아두실 것이 4번입니다. 4번은 뭐죠? 볼록을, 자, 붙은, 자, 먼지 이런 것은 당연히 제거해야 되죠? 근데 체크하세요. 모르타르마다 접착 부분 체크하세요. 모르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로 축여줍니다. 그래서 전체 물축임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물축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을 축여, 경화소 부족하지 않도록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 물축임을 하면요, 전체 물축임을 하면 블록에 수축균열이 발생해요. 수축균열이 발생을 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물추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볼록은 자 공동부가 있게 제작되다 보니까 살두께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두꺼운 데는 두껍고 얇은 데는 얇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수축하면서 건조하면서 수축해요. 그러면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방세에서 접착면만 물추김 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준비에서는 4번이 제일 중요해요. 4번이. 그리고 뭐 6번 한번 읽어두시고요. 그래서 최초로 물을 비빈 후 모르타르는 2시간 그래도 1시간 초간 다시 비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기 시작한 모르타르는 사용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쌓기에서 1번 보시면 단순 조적 블록 쌓기 세로 줄눈 도면이나 공사 시방세 정한 바 없으면 뭐다? 막힌 줄눈이에요. 통줄눈 하면 안 돼요. 보강 볼록조만 통줄눈입니다. 나중에 뭐가 나오거든? 보강 볼록조. 이거는 통줄눈이에요. 이거만 통줄눈으로 시공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얘는 시공의 용이성 때문이에요. 작업의 용이성 때문에. 자, 막힌 줄로 공사하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볼록을 들여서 끼워 넣어야 돼요. 맞죠? 맞죠? 볼록을 끼워 들어서 넣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철근이 밑에 쭉 세워져 있거든. 그럼 그냥 볼록 이렇게 옆으로 그냥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탁 놓으면 돼. 이게 쉽습니까? 받아라 해가 저 위에 언제가 있지. 밑에 받아서 이렇게 힘들어 공사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채울 때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자 명심하세요. 시공이 용이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체크하시고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가지고 위아래 가지고 다룰 겁니다. 위아래 위아래 이거 한번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내세요? 그럼 아래로 이렇게 EXID를 좋아했으면 이거 한번 냈을 건데 교수가 몰랐는가 봐. EXID 위아래를 노래를 안 불렀는가 봐. 마이가 이 부를 노래가 아닌가 봐. 그리고 5번은 많이 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7번 특별한 지은 줄눈은 10mm를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기세요. 102페이지. 자 제일 위에 줄눈이 완전히 굳기 전에 뭐는 한다? 줄눈 파기는 하면 돼. 시장 줄눈 했을 때. 그리고 자 8번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사초한 높이 몇 켜? 상켜. 체크하세요. 상켜인데 이거 또 몇 켜로 냈겠어요? 5켜로 내는 거예요. 3은 5로 말곤 칩니다. 그래서 상켜 그거 냈고 그 이제 뒤쪽에 체크하세요. 하루의 작업 종료 시 세로 줄린 공동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타르 블록 상단에서 얼마? 약 50mm 아래. 블록 상단에서 중단한다 그러면 틀려요. 블록 상단 아까 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요거는 블록 상단에서 중단한다 하면 틀려요. 상단에서 50mm 아래에 둔다. 아래 꼭 알아두시면 돼요. 아 이거는 수치 장난 안 칠 것 같아요. 이건 수치 장난을 안 치고 제가 생각해서는 이겁니다. 볼록 상단까지로 한다.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설 높이는 볼록 상단까지로 한다. 이렇게 아마 가능성 높아요. 볼록 상단에 두면 안 된다. 50mm 아래에 두라 이겁니다.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피복 두께는 다 20mm로 가주면 돼요. 자, 그리고 병량은 한 번도 낸 적은 없었습니다. 병량 개념은.
자, 벽량은 벽의 양 아닙니까? 벽량은 내력벽 길이의 총 합계를 우리가 총 합계를 건물의 바닥 면적으로 나눈 것이 벽량이에요. 벽량. 그러면 내력벽 길이의 총 합계를 계산할 때 이겁니다. 벽 길이가 55cm, 벽의 길이가 55cm 미만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안 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성 옷 사이즈로 기억하면 된다. 5 사이즈, 66 사이즈, 44 사이즈 이렇게 가잖아요. 5 사이즈 미만은 하나밖에 없네. 44 사이즈. 44 입으면 약하자. 맞지? 5 사이즈. 자, 기억하시면. 그럼 벽이 많을수록 행력에 저항 아닙니까? 그럼 벽량이 많다는 건 개구가 적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벽의 양이 많다는 건 개구가 적다는 거고요. 개구가 많아지면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보는 시험에 다 냈어요. 3번 기출했어요. 이게 다 냈어요. 그래서 저것만 역할에서 1번만 알아두세요. 분산된 벽체를 일체해서 하중을 균등히 분산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테두리보, 월가다. 테두리 영어 보세요. 102페이지. 월이 뭐다? 벽 위에요. 벽 위에 설치한 가다가 보잖아. 벽에 테두리를 둘러준 보답해서 테두리보, 월가다. 와량이라고 하는 게 와량. 자, 간단히 보죠. 보강블록 공사 나옵니다. 자, 보강블록공사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아까 보강블록조는 무슨 줄로 시공한다? 통줄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둘 것이 3번. 세우고는 원칙적으로 기초 및 테두리부 위층 태우가 잊지 않고 배건하면 돼요. 그리고 하여튼 정착 길이가 나와. 정착의 개념 무조건 따지도 무조건 40배야. 정착이 나오면 몇 배? 40배. 40배 이상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피복 두께는 기본이 20mm가 되어주시면 돼요. 갈고리는 180도 갈고리면 두시면 됩니다. 보시고요. 자, 그리고 넘겨봐서 이제 저거 알아두시고요. 자, 3번에 블록 쌓기가 나오죠. 요거 잘 보세요. 콘크리트 블록은 물축임하지 않아. 보강블록조에서 물축일 필요 없어요. 자, 보강블록조는 물축이지 않습니다. 보강블록조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저거 채워지거든. 저 안에다가 공동부에다 콘크리트 있죠. 저거 채워주는 게 꽉 잡아주면 되니까. 얘는 물축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3번에 보강블록조하고 3번 잘 공부해 놓으세요. 보강블록조 라멘구 접하는 부분은 뭐 먼저 공사해야 된다? 보강블록조 먼저 쌓아야 돼요. 그리고 라멘구조 나중에 시공해야 돼요. 자, 이거는 이겁니다. 보강블록조를 먼저 공사해야지 시공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강블록조의 철근을 라멘구조에 뭐다? 정착을 시켜야 돼요. 고정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래서 보강블록조를 먼저 시공하는 게 시공이 용이해요. 그리고 보강블록조의 철근을 라멘구조에 뭐다? 정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강이 먼저다는 걸 기억을 꼭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인방블록 쌓기는 18회 때 지문을 2개 써버렸어. 인방블록은 우리가 알아둘 게 3번이에요. 3번하고 5번만 집중하면 돼. 3번과 5번. 그래서 3번 인방블록은 창문틀 좌우벽이 얼마 이상? 200mm 이상, 20cm 이상 지지가 되라 이거 물려주라 이겁니다. 조건 없으면 400mm 40 더블이 2배예요. 뭐 인방블록이든 인방이 나오든 기본이 얼마? 20cm. 없으면 얼마? 40cm 이렇게 가주면 돼요. 그리고 5번
그라우트본 인방블록의 앞면은 적당히 물추기를 합니다. 요거만 체크하세요. 인방블록의 뭐다? 앞면만 적당히 물추김해요. 그리고 이때 자 피복 두께 체크하세요. 피복 두께 최소 얼마? 30mm, 3cm야. 자 얘만 피복 두께가 3cm로 가면 돼요. 나머지는 다 몇 cm? 2cm야. 자, 벽돌이근 볼록에서 보강을 했다. 피복 두께는 기본이 몇 cm? 2cm다. 인방 볼록에서 몇 cm? 3cm예요. 명심하세요. 인방 볼록에서는 3cm. 나머지는 무조건 2cm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 구조는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합니다. 그래서 돌은 한 번만 딱 하고 안 할 겁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철골 구조부터는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